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빈칸 추론, 순서, 삽입 이 세 가지 문제 유형을 손쉽게 맞힐 수 있는 문제 풀이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 앞으로 빈칸 추론, 순서, 삽입 문제가 정말 쉽게 느껴질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 풀이법을 적용했는데도 점수가 오르지 않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그동안 가르쳤던 학생들의 성적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 이하 학생들까지 이 학습 방법을 제대로 적용한 학생들 중에 성적이 오르지 않은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공시나 토익 준비를 위해 찾아왔던 학생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만큼 검증된 풀이법이고 시중에 유료 강의 이상의 퀄리티라고 자신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 빈칸 추론, 순서, 삽입 문제 90%는 마스터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칠판 수업 영상 보겠습니다. 집중하세요. 빈칸 추론 문제가 항상 변별력으로 작용하는 문제다 보니 많은 선생님들이 다뤄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가르치시는 분들을 보질 못했습니다. 이 빈칸 추론 문제는 항상 출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데 출제자가 지문에서 빈칸으로 뚫는 자리는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즉, 주제와 연관된 문장이 이 빈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주제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스마트하신 선생님들께 수업 듣는 학생들은 들어본 적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독해 지문에서 주제를 찾았어도 정말 중요한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도 얘기해 준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여기입니다. 선택지. 이 선택지가 우리말 읽는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자, 1등급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들보다 엄청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구멍이 생기면 2등급 나오고 3등급 나오는 겁니다. 이 선택지의 단어들은 절대 어려운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가 어렵게 나오면 시험은 초토화됩니다. 진짜로. 자, 그래서 이 선택지가 완벽하게 해석이 되는 학생들은 이 위의 지문이 한두 문장만 해석이 돼도 충분히 답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 예에서 중요한 웃음의 역할의 한 예에서 사회적 상황에서 디버룩스와 긴스버그는 웃음의 빈도를 조사했다. 매치된 짝에서 낯선 사람이나 친구들의 어떤 낯선 사람이나 친구입니까? 유머러스한 비디오를 함께 봤던. 자, 뭐랑 비교해서?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떤 사람들 그것을 혼자 봤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실험의 쟁점은 뭡니까? 같이 봤냐 혼자 봤냐. 거기서 웃음의 빈도 따지는 거예요. 자, 시간. 개인들이 보냈던 웃으면서 보냈던 시간은 거의 2배 빈도가 높다. 짝에서 혼자 있을 때보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보다 짝으로 있을 때 웃음 빈도가 2배 높았대요. 웃음의 빈도는 단지 약간 더 짧았다. 친구들에게서 낯선 사람보다. 자, 근데 짝 중에서도 친구들끼리 짝지고 낯선 사람들끼리 짝진 경우가 있는데 친구들끼리 짝진 경우가 웃음의 빈도가 더 짧았다는 얘기는 더 많이 웃었다는 얘기죠. 자, 디버룩스와 긴스버그에 따르면 낯선 사람과의 웃음은 사회적 유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다. 그 짝의 각각의 사람을 편안하게 느끼도록 만들었던 사회적 유대를 만드는 역할을 했다. 우리가 어떤 재밌는 영화를 볼 때도 혼자 보는 것보다 영화관에서 여러 명이서 보면 좀 잘 터지죠, 웃음이.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갔는데 솔직히 이 정도만 해석이 돼도 결국 이 실험 결과가 주제 아니겠어요? 물론 힌트들이 또 나옵니다. 여기에 계속. 자, 바로 선택지 볼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취향을 가진다. 코미디와 유머에서 비슷한 취향을 가져서 웃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2번, 우리는 웃음을 이용한다. 다른 사람과 연결되기 위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낯선 사람들과의 웃음은 사회적 유대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괜찮습니다. 3번, be reluctant to는 꺼리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가장 깊은 감정을 드러내는 걸 꺼린다. 이런 얘기가 어디 나왔습니까? 이걸 왜 골라요? 4번, 우리는 내용에 집중한다. 상황보다. 자, 5번 봅니다. 우리는 더 편안함을 느낀다. 다른 사람 주변에서 혼자 있을 때보다. 지금 위에 내용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더 느낀다는 거예요? 편안함을 더 느껴서 더 많이 웃는 겁니까? 그럼 혼자 있을 때는 불편해서 안 웃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2번으로 가주면 된다. 빈칸은 주제와 연관된 거다. 자, 그러므로 해석이 되는 문장들을 힌트로 해서 주제를 찾아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문장이 다 해석이 되면 좋아요. 당연하죠. 그럼 힌트를 더 많이 찾겠죠. 그럼 정답률이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한두 문장만 해석이 돼도 그걸 선택지랑 연결을 시키면 된다. 선택지랑. 4개는 거리가 멀어요. 보편적으로 4개는. 4개는 거리가 멀다. 여기서 핵심이 그거예요. 다 해석이 안 돼도 된다. 되는 문장만 잡아서 선택지랑 연결시킨다. 아닌 거는 소거하고. 이렇게 저에게 배웠던 학생들이 빈칸을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유형 보겠습니다. 순서 삽입입니다. 자, 순서 삽입은 정말 간단히 핵심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순서 삽입은 4가지 공통된 팁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연결사를 우리는 유심히 봐야 돼요. 연결사가 뭡니까? 문장과 문장, 앞에 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반면에, 그러나, 게다가 이런 것들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연결사를 유심히 봐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고 유심히 보냐? 이겁니다. 앞뒤가 같은 얘기하는 거냐? 앞뒤가 반대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크게 2개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앞뒤가 같은 얘기하는 거는 for example, 예를 들어 이런 거. in addition, 게다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반대 얘기하는 건 뭡니까? however, on the contrary 이런 것들. on the other hand. 아니면 instead, nevertheless 이런 것들. 그래서 앞뒤가 같은 얘기할 때 쓰는 거냐, 앞뒤가 반대 얘기할 때 쓰는 거냐, 이 2가지만 초점을 맞춰서 보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결사 집중해야 된다. 그 다음 더 플러스 명사. 우리가 보편적으로 앞에 더를 붙일 때는 한번 언급한 거를 얘기할 때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더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앞에 이 명사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대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쉬가 나오고 희가 나왔다. 그럼 그 희나 쉬에 대한 설명이 앞에 있어야 되겠죠? 그 부분을 우리는 캐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역시. 그 다음 4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지시 형용사. this나 that, these, those, such까지. 이런 거 플러스 명사. 그러니까 이 이 뭐뭐들. 내가 이 차 팔아버렸어 라고 하려면 차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먼저 해야 되겠죠?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이 차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런 지시 형용사가 나오면 앞에 명사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자, 좀 전에 말했던 그 4가지 공통된 법칙을 토대로 재심은 먼저 빠르게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재심은 다음에 첫 번째 올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첫 번째 올 거. 그래서 그거를 A 앞에만 보고 B 앞부분만 보고 C 앞에만 보고 먼저 찾는다.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가 변하고 있다. 보고됐다. 직업의 42%, 캐나다 직업의 42%가 위험에 놓여 있다고 보고됐다. 그리고 아메리카 직업의 62%가 위험에 놓여 있다고. 뭐 때문에? 자동화의 발전 때문에. 자, A 갑니다. 그러나 자동화하기 어려운 것은 능력이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자, A 처음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왜 안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A는 답이 자주 안 나오니까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자, A가 왜 안 됩니까? 그러나 자동화하기 어려운 것은 문제를 창의적으로 푸는 능력이다. 자, 그러나가 되게 중요하죠. A가 제시문하고 바로 이어지려면 솔직히 A 앞에는 뭐 나와야 됩니까?
여기 자동화하기 어려운 것은 뭐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자동화하기 쉬운 거는 뭐다? 뭐 이런 거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A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자, B로 갑니다. 너는 말할지도 모른다. 그 수치가 약간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그러나 위협은 실제다. 자, 아하, 바로 연결되죠. 그 수치. 그 수치가 뭡니까? 앞에 나온 숫자들이죠, 여기. 42%, 62%. 그래서 자연스럽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다고 B로 바로 들어가서 해석하면 안 돼요. B 괜찮다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자, C 앞에 봅니다. 상당히 스킬이 필요한 직업들 또한 위험에 놓여 있다. 자, C가 이 제시문 다음에 바로 오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상당히 스킬 있는 직업 또한 위험에 놓여 있다는 얘기는 이 앞에 뭐 나와야 됩니까? 얼소가 지금 되게 중요한 힌트죠. 얼소 언제 쓰는 겁니까? 같은 얘기를 나열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럼 지금 C가 두 번째죠, 최소한. 그럼 이 앞에 뭐 나와야 됩니까? 어떤 직업이 위험에 놓여 있다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직업들이. 근데 제시문은 그냥 어떤 직업들이 나온 게 아니라 전체 직업에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나온 거니까. 자, 그래서 C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럼 B를 갑니다. 자, 너는 말할지도 모른다. 그 수치가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그러나 그 위협은 진짜다. 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는 로봇을 가지고 있다. 버거를 뒤집을 수 있는 10초 만에. 그것은 단순한 일이지만 로봇은 전체 직원을 대체할 수 있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자, 지금 B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프랜차이즈가 로봇이 대체할 위험에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같은 얘기 하는 걸로 가야죠. 그죠? 그 다음에 뒤집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찾아서 해석이 끝나면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실타래가 풀립니다. 이렇게. 시간 세이브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렇게 다 풀려요. 자, 그래서 제시문 읽고 A 앞에, B 앞에, C 앞에 보고 첫 번째 나올 것을 찾는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삽입 문제. 순서보다 솔직히 삽입 문제 더 어렵게 생각하죠, 학생들이? 이 삽입 문제 어떻게 풉니까? 아까 말했던 네 가지 공통 부분, 이거는 똑같아요, 순서랑.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뭐를 여러분이 주의 깊게 봐야 하냐? 여러분, 이 제시문이 어디 들어갈지를 묻는 건데, 자, 이 제시문은 이 지문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얘가 빠져나온 자리에 앞뒤는 분명히 매끄럽지 못할 겁니다. 끊어지는 느낌이 강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풉니까? 얘를 잡아 뺀 자리가 앞뒤가 매끄러워. 아니, 그럼 어떻게 풀어요? 못 풀지. 아, 매끄러우면 틀려지고 어떻게 합니까? 누가 맞습니까, 그거를? 찍어서 맞아야지. 당연히 논리적인 완전한 문장에서 한 문장을 잡아 뺐어요. 그러면 앞뒤는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그 자리를 잡아내야 돼요. 그 끊어지는 자리. 물론 제시문을 읽고 앞뒤에 뻔히 뭐가 나올지가 보이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푸는 거는 굉장히 좀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의 몫입니다. 우리 대다수는 그렇게 풀면 힘들어요. 2등급 이하 학생들은 제가 말한 대로 풀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예문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보세요. 우선 제시문은 뭐 빠르게 읽어봅니다. 만약 우리가 마법적으로 그 잔을 제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두 개의 물, 워터바디는 그냥 물이에요. 두 개의 물이 섞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자, 뭐 가볍게 보세요. 문장 갑니다. 자, 두 잔의 물을 가져가라. 자, 약간의 오렌지 주스를 넣어라. 하나에. 그리고 약간의 레몬 주스를 넣어라. 다른 거에. 집중합니다. 네가 가지는 것은 본질적으로 두 잔의 물이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화학적 구성이다. 맞죠? 자연스럽죠? 답이 아닌 자리는 그냥 이상하지 않아요. 알겠죠? 꼭 매끄럽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상하지 않아요. 우린 이상한 거, 끊어지는 자리 골라야 돼요. 2번 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잔, 오렌지 주스를 포함하고 있는 그 잔을 가져다가 그것을 가열하면 우리는 여전히 두 개의 다른 잔을 가지게 될 거다. 두 개의 다른 물잔을 가지게 될 거다. 다양한 화학적 구성을 갖고 있는. 그러나 지금 그것들은 또한 다른 온도를 가지게 된다. 맞죠? 아니, 오렌지 주스랑 레몬 주스랑 당연히 다르고 거기다 가열까지 했어. 온도도 다르고 뭐 맞는 얘기네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아마도 그것들은 약간 섞일 거다. 뭐한 곳에서? 그들이 만나는 곳에서. 이런 생각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여기서. 왜요?
아니, 오렌지 주스 잔, 레몬 주스 잔, 따로따로 놨어요. 얘는 또 가열까지 했네? 이거는 화학적 구성이 달라요. 근데 뭐야, 갑자기 그것들은 약간 섞일 거래. 그들이 만나는 지점에서. 아, 이게 어떻게 만납니까, 갑자기? 오렌지 주스 잔? 레몬 주스 잔인데? 아, 이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갑자기 떨어져 있던 잔이 어떻게 섞여요? 그런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제시문을 집어넣으면 자연스럽나 확인해 볼게요. 만약 우리가 그 잔을 제거하면 마법적으로라고 했어요. 마법적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잔들이 없어지고 섞이는 거겠죠. 이렇게 만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그것들은 그들이 만나는 지점에서 약간 섞일 거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3번에. 요런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순서 삽입 정리하면 공통된 4가지 팁을 활용을 해라. 자, 순서는 제시문 읽고 ABC 지문의 앞부분만 먼저 읽고 빠르게 제시문 다음에 올 것을 찾는 데 집중한다. 자, 삽입 문제는 문장에서 끊어지는 느낌이 나거나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을 4가지 힌트를 활용해서 찾는 데 집중한다라는 거. 아셨죠? 자, 여기서 제가 되게 중요한 선물 하나 또 드릴게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을 여러분 걸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 2가지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선 제가 알려드린 오늘 빈순삽 유형, 난 이게 너무 약하다라고 하면 매일 3-4문제씩만 푸세요. 그래서 습관화 시키시면 됩니다. 한 2-3달 정도 하시면 여러분들 감 잡아요, 완전히. 자, 아니면 나는 그런 습관화 죽어도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기간에 100-200문제 뽑아서 계속 푸세요. 단기간에 집중해서.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도 빈순삽 완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빈칸 추론, 순서, 삽입, 문제 풀이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와 함께 하루에 몇 문제를 푸는 게 좋은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풀어봐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길었는데 제가 알려드렸던 문제 풀이법이나 학습 전략을 그대로 따라주신다면 영어 공부가 정말 쉬워지고 성적도 비약적으로 높아지실 거예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카페에 문의 남겨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